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또 학교도 휴관하거나 개학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럴 때 정부가 가족 돌봄 휴가 제도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제도인지 노무법인 진솔의 민경록 노무사 초대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노무 현안과 함께 이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민경록 노무사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가 갈수록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요즘 주로 들어오는 상담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우선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상담 자체가 줄었다. 네, 그렇겠군요.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 감소에 따른 휴업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뭐 직원 휴가부여 문제들도 있고, 또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에 급여 관련 문의 등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들 저희가 이제 하나씩 좀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지금 가족 돌봄 휴가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어요.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라고 들었는데 이게 뭐 시행된 배경이 어떤 건가요? 예, 기존에 그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 가족 돌봄 휴직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 돌봄 휴직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최소 사용 단위 기간이 30일 이상이었고요. 예, 이런 문제 때문에 단기간으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하기가 어려웠고요. 또 그 사용 사유가 그 사고, 노령 등의 사유여서 그 자녀 양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좀 보완해서 그 근로자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를 위해 그 1년에 최대 10일까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확대가 됐네요. 예, 범위도 확대됐고요. 예, 훨씬 더 좀 원활하게 단기간 하루 이틀씩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요즘같이 코로나19 때문에 즉 이렇게 감염병이 확산되는 이런 상황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그 돌봄의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 요건만 된다면 요즘 같은 상황에도 충분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돌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가족 대상이랄까요? 예, 가족 대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입니다. 즉 이혼 이내의 직계 좀비속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는 가능한.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가족이 이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의심 증상이 있다거나 또는 뭐 밀접 접촉한 상황이 되어서 격리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돌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뭐 가족 돌봄 휴직 같은 경우는 그 가족의 그 질병을 돌보기 위해서라면 가족의 그 신청 그 진단서 같은 걸 사업주가 요구할 수 있는데 가족 돌봄 휴가 제도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네,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사업장은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장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업장이요? 예, 2020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하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보통 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건 그렇지 않다. 5인 미만도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네, 모든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 제도. 근데 이제 그 가족 돌봄 휴가가 아니고 휴직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이건 어떤 거예요? 가족 돌봄 휴직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원인으로 해서 가족에 대한 돌봄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때 휴직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되고 연간 최장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가족 돌봄 휴직도 가족 돌봄 휴가와 마찬가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무급이고 30일 이상 90일까지 쓸 수 있고. 근데 이건 요건이 조금 다른 모양이네요. 예, 다만 그 사용 기간이 장시간이기 때문에 그 사업주 입장에서도 인력 운영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두 번째로 신청한 근로자 외에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아니면 사업주가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가족돌봄 휴직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네.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일까지 쓸 수 있는 가족돌봄 휴가제도는 사실은 돌봄의 필요성만 인정되면 예,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제도인 거고 예, 그렇습니다. 30일에서 90일까지 쓸 수 있는 가족돌봄 휴직 제도는 예. 이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롭네요. 사업주 입장에서도. 예, 그렇죠. 이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네. 일부 열어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예. 그다음에 이 돌봄의 필요성을 특히 질병이나 사고나 노후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좀 증빙하지 못할 경우 이런 경우는 거부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 또 뭐 신청한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뭐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가능하고. 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족돌봄 휴직을 이렇게 쓸 경우에는 남아있는 인력들이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대체 인력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원활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예. 네. 이럴 경우에 사용자가 이제 사업주가 그 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사업주가 대체 인력을 아예 투입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사업주에게 대체 인력을 투입을 뭐 강제하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좀 비슷한 제도로 볼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제도를 좀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가족돌봄 휴직 제도에는 아직 지원금 제도까지는 두고 있지 않아서 좀 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대체 인력을 아예 안 쓰고 그런 경우에 그래서 인건비를 뭐 아끼기 위한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뭐 그런 사례도 악용도 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요즘 또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많아요. 영업 자체도 좀 안 되고 또 사업장이 피치 못하게 뭐 휴업을 하거나 또는 노동자에게 휴가를 강제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런 경우는 문제가 좀 안 됩니까? 뭐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연차 휴가를 사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근로자가 동의가 없는 휴가 조치 같은 경우는 일반 법적으로는 휴업으로 판단됩니다. 휴업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은 그 사업주의 규칙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 이를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정부의 격리 조치 등 불가역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규칙 사유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뭐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하지 말아라 하는 경우에는 휴업으로 판단돼서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 이 경우는 그러니까 좀 약간 이 부분도 좀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경계가 애매하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고용노동부 지침상으로는요, 그 격리 조치가 이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주의 귀책 사유가 인정이 될 경우에는 휴업에 따른 보전, 그러니까 그 임금에 대한 보전, 휴업 수당이라고 하는, 예, 네, 그 임금을 70%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사업주의 규칙 사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감염병 확진자가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또 손님들이 안 오시잖아요. 예, 그 판례나 일반적으로 그 사업주의 규칙 사유를 되게 넓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단순히 뭐 매출이 감소됐다라는 이유만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규칙 사유로 그러니까 사업주의 영역 범위 내에 있는 걸로 봐서 이거 경우는 휴업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 휴업 수당은 뭐 정부에서 지급해요? 아니요, 저 휴업수당은 네. 예, 원칙적으로 사업주한테 지급 의무가 있고요. 네. 예, 아, 사업주가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휴업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도 2주간 뭐 그 계약을 연기하거나 뭐 이런 일도 있고요. 또 사업장에 따라서 뭐 그렇게 근무를 단축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뭐 그 노동자에 대해서 임금 보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예, 저 임금 보전 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근로자분이 격리가 된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격리된 경우에 사업주가 유급 휴가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일 13만 원을 상한으로 유급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하면 되고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용 유지 조치를 사업주가 실시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휴업이나 휴직 등을 해서 고용을 계속 유지하면서 당분간 업무를 중지하거나 뭐 사업장에 나오지 않게 하거나 사업장 운영을 잠시 중단한 경우에는요. 이제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분의 1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근로자 1인당 일일 6만 6천 원을 한도로 해서 월 최대 198만 원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예, 그렇습니다. 좀 유의하실 점이요. 네.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다음에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유지 지원 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고용유지 조치 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고요. 네. 예, 그리고 고용유지 조치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장 운영이 어려우면 일반적으로 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해고겠죠. 그렇죠. 해고를 네. 하지 않고 사업장을 휴업을 한다든지 잠시 운영을 멈추고 휴직으로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고용유지 조치라고 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청하기 전에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말씀 듣다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간단하지는 않아요. 예.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담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도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보통 뭐 노무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예, 뭐 직접 전화 주셔도 이런 간단한 내용들은요 무료로 상담 많이 해드리고요. 또 아니면 뭐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도 괜찮고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구제책들은 좀 살펴봤는데 사업주들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사업주에 대한 구제책이 뭐 따로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그 구제책들이 사업주에게 결국은 지원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이다. 예, 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원을 해준 다음에 이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받는 구조입니다. 네. 그 밖에 뭐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뭐 지원책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이제 별도로 진행되는 예, 그런 지원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군요. 한 가지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이제 접촉을 가급적 피하고는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언론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취재의 필요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다가 감염이 됐을 경우에 이게 산재 대상이 됩니까? 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산재는 그 업무와 질병 간 상당히 인과관계만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뭐 내원하는 감염자와 접촉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었다거나 아니면 전북 지역의 세 번째 확진자처럼 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동료 근로자로부터 감염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런 경우들은 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 경우는 산재 신청도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는데 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 상당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 제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민경록 노무사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